검찰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거기 분량이 무려 140쪽입니다. 네, 142페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네. 예. 표지를 합친 건지 뺀 건지 표지하고 모르겠는데. 뒤를 넣구나. 네, 제가 볼 때는 표지 앞에랑 목차랑 요거를 빼고 네, 실 내용이 140페이지 아닌가. 그렇군요. 아, 근데- 제시 놀러님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어저께 이제 영장 청구를 하면서 이제 140쪽이 되다 보니까 네. 아, 근데 어마어마. 이거 슈퍼챗 되게 예쁘네요. 이게 뭐가 이 뭐가요? 액션 넣는 지금 이모티콘 되게. 이모티콘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혐의 사실이 담겼는데 오늘 네. 여러 신문들에서 네, 그러니까 그 영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네. 들여다본 법조 기자들이 여러 단독을 이제 내놨는데 맞아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그걸 한번 다 종합을 했습니다. 네, 종합을 했더니 크게 한 예. 5가지 정도 영장에서 요약할 만한 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적으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네, 백현동 대북 송금을 다 합치면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는 중한 죄다라고 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요, 이 백현동, 그러니까 특히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네. 증거인멸 및 네,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나오잖아요. 혐의에서 그런 것들을 네.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같은 경우에 네, 징역 8년까지 이렇게 양형을 줄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더해 가지고 네. 영장 내용을 보면은 증거 은폐 예, 시도를 감안해서 징역 11년까지 11년. 줄 수 있고 네, 거기다 쌍방울 또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12년까지 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또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래서 가중 사유가 있다. 네, 그래서 최종 위증교사 의혹, 그러니까 위증교사 의혹도 있잖아요. 네, 이번에 네, 백현동 개발하면서 그렇습니다. 위증을 교사한 의혹인데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최장 36년 6개월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라고 구속영장에 네, 그 재판부에 제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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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죄가 이 정도로 중한 죄입니다. 네, 그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라고 밝힌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네. 오늘 아침에는 정말 신문 읽는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특종들이 이제 많이 쏟아지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자, 먼저 영장 탐구라고 저희가 제목을 적어봤는데 네. 일단 김성태한테는 생면부지 조폭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했는데 실제 영장에 보니까 검찰이 수사한 내용은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인사를 했다 예.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태 회장과는 뭐 아는 사이가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가 알아서 네. 한 거다. 네. 나한테 보고도 없이 한 거다. 그렇게 했는데 네. 실제로는 그 선전에서의 그 술자리, 네. 그 협약식 대북 그 경제 협약 체결한 다음에 네.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한테 전화를 바꿔줘서 네.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라고 말한 얘기가 영장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위증 부분을 위증교사 또 의혹이 나오지요. 정리를 해야죠.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거는 이제 위증교사 의혹으로 가중 처벌이 되는데요. 위증교사 의혹은 백현동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된 전화에서 나왔습니다. 김인섭 씨의 전화가 압수수색이 된 압수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김인섭과 이재명 지사가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은 당시 아시안 디벨로퍼라는 곳에 와 있던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누구냐? 과거에 이재명 지사가 처음으로 성남시장이 될 때 그 허위 사실로 몰락시킨 김병년 전 성남시장의 비서가 거기 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분명히 검사 사칭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네. 검사 사칭 죄를 지었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는 뭐라 그랬냐면 당시에 자기가 누명을 썼다고 그랬어요. 누명을 썼다고 그랬는데 그 정황을 아는 비서가 김인섭 밑에 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김인섭 비서한테 김인섭을 통해서 압력을 놓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KBS랑 PD랑 그때 성남시에서 나를 몰아넣으려고 했다. 누명 쓰는 게 맞다. 네. 그런데 그 비서가 저 그때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런 말 한 게.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김인섭 이런 씨한테 식으로 전화를 걸어서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혹시 내가 김 비서관한테서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 음, 라고 권력자가 얘기를 하는 거는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지시를 적나라합니다. 예, 적나라하게 하는데 읽어주세요. 예, 예. 그러면서 이게 왜 뭐냐면은 전부 다 이게 이해관계가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나한테 덮어 씌워야 도움이 되는 그런 사건이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 변론, 근데 예. 어떤 취지로 저 증언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네. 혹시 텔레그램 써요? 아, 내가 예. 내가 그 변론 요지서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거 한번 그 내가 얘기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뭐 제가 거기 맞춰서 하면 이제 되는 거겠죠? 예, 예. 그러니까 텔레그램 한번 보세요. 라면서 네. 변론 요지를 보내도 이틀 뒤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변론 요지서 읽었어요? 아, 예, 읽었는데요. 예. 아, 그러면 제가 우리 김 비서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예. 예, 당시에 모두가 나를 잡아 넣는데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얘기가 하나 오간 걸로, 예. 그러니까 뭐 십수년 지나서 이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KBS하고 성남시에 뭐 논의가 많았다. 이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만 해주면 내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지사님 그게요 애매한 게 제가 그때는 또 성남시에 이제 근무 안 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에서 KBS하고 누가 연결이 됐는지 이거를 조금 이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냥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다, 들었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뭐. 김 비서님 그런 건 꼭 좀 내가 부탁할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대화한 내용이 이번에 나왔죠. 그렇죠. 백현동 수사 과정이 김인섭을 통해서 네. 압수 그 통화 기록을 잡았는데 실제로 2019년 2월 이 김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대편에 출석을 해서 김병량 성남시장과 KBS 측이 담당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책임을 몰기로 협의했다. 이런 취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사건을 저 잘 모르는데요. 아, 이 사람 그걸 뭘 몰라. 그게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신은 그 사람을 때릴 의도가 없었는데 당신이 주먹을 가만히 대고 있는데 저쪽에서 와서 얼굴을 받은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요? 아니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 나는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가서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면 이게 걸리고 나면 분명히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은 아니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했을 뿐인데요 라고 또 발뺌할 거예요. 지금 나무 네. 뭐 전부 전부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황을 네. 유리하게 그냥 기억 좀 해주면 되지 뭐 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계속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선거 때마다 선거 재판에 걸렸는데 맞습니다. 이걸 다 이런 식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명시적으로 또 그것도 안 해. 내가 불러줄게 이렇게 외워란 말은 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이거잖아 라면서 대화를 흘리듯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악역이 회장님이 막 앉아있어. 그러면 이제 부하가 와서 어떻게 처단할까요? 그런 거를 내가 뭐 굳이 말해야 되나? 그걸 내가 굳이 뭐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해야 되나? 응? 굳이 뭐 살려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예. 살려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는 죽여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명시적으로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명시적으로 죽이라고 그 살인 교사한 적이 없다고 법정 가면 다투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정말 놀라운 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건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워딩은 주로 이런 식이에요. 명시적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렇게 얘기해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거를 명확하게 위증 교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증 교사 의혹까지 더해져 가지고 맞습니다. 36년 6개월 또는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라고 나온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현동과 별개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또 백현동이 들어갑니다. 또 나오죠. 예. 그래서 김인섭 씨가 자기 이제 편의를 많이 봐줬기 때문에
김인섭 씨에게 우회적인 특혜를 주는 것 네. 이거를 이제 그렇죠. 검찰은 혐의가 있다라고 정확히 네. 보고 있는 거죠. 심지어 경찰은 이 위증교사 한 것이 대가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네. 백현동 개발 특혜 준 것과 위증교사가 이게 서로 품앗이다. 네. 서로 그러니까 대가성까지도 있다고 보고 현재 그 영장에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남 도계공이 백현동 사업을 진행을 하면 한 200억 원의 확정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보고를 유동규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인섭 씨의 청탁을 들어줘서 그렇죠. 성남 도계공의 불참을 결정을 해버렸다. 빼버렸죠.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예. 겁니다. 그래서 뭐 성남 도계공 이거는 이제 배임이 되는 거죠. 성남 도계공이라는 성남시 자회사에다가 심각한 손해를 입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두 개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북송금 대북송금도 관련해서 있죠. 예. 대북송금도 이화영이 알아서 한 거다. 나는 모른다. 그리고 뭐 심지어 결제 서류에 직인이 찍혀 있는 거 난 몰랐고 클릭만 우연히 실수를 했을 뿐인데 결제된 거다는 식으로 했는데 검찰이 확인해 낸 것만 800만 달러 대북송금 전에 네. 최소 17번 보고를 받았을 거로 본다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화영 씨가 보고했다는 표현을 예. 검찰이 이 영장에서 6차례나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정황 정보로 나오는 건 뭐냐면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가 되었을 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과장 전결로 끝나던 사안까지도 네. 정진상 실장 쪽을 통해서 다 일일이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결 사안까지도 보고받은 이재명이 네. 그걸 몰랐겠느냐. 네. 그런 정황들도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세계일보 단독으로 나왔는데 그 구속영장에 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번엔 백현동하고 그 대북송금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대장동 개발과 성남 네. FC 사건은 이미 3월달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네. 무엇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의자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한 보복 등의 우려로 진실에 협조하지 않았던 하급자, 기타 공범들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렵게 용기를 내서 실체 규명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에 협조한 많은 하급 공무원들이 이 피해자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사건이나 성남 FC 관련 뇌물수수 사건 등 이런 관계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모습 등을 이유로 네. 인사상, 경제상, 생활상 각종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내용을 영장에 썼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구속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이 피의자가 막강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으면 네. 수사에서 네. 공무원들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속 사유 중에 하나로 이걸 구속 영장에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검찰은 편의를 봐준 게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편의를 사실 많이 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지금 야당 대표로서 버젓이 저렇게 영향력을 하고 있고 네. 국회의원들 전부 줄 서서 단식하는데 다 가가지고 네. 얼굴 도장 찍고 추석부 적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입니다.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네. 그것이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속해야 된다고 검찰이 구속영장에 명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를테면 범죄를 저질러서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받고 혹은 기소가 되고 하면은 다 아마 내가 어떻게 여기 이 사태를 넘어갈 수 있을까 다 걱정하면서 떨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 측은 대선 후에도 심지어 김만배 측근을 만났다는 보도까지 어제도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것도 조선일보 단독으로 나왔었죠. 그 김만배 측근 오토바이맨 있지 않습니까? 예. 김만배가 출소하던 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맨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 누구냐? 쌍광울 전 부회장이었고 그래서 그 최우양
최우양이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 최우양 변호사를 통해서 네. 또 김만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염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최우양 검찰이 지금 최우양 네. 헬멧맨과 김만배 씨 변호사가 네.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를 했는데 네. 내용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에 여의도에서 뻐꾸기 형, 백 보좌관 만남. 두 사람이 재판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고 유동규 상태가 어떤지 김만배 회장이라고 하네요. 근황 등 궁금해서 보자고 함. 이렇게 돼 있어요. 뻐꾸기 형 누구야? 뻐꾸기 형. 뻐꾸기 형은 그 지금 저기 박모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 상임이사라고 하는데 기억나시죠? 김용 그 저 알리바이 그 위증했던 네. 그 저 네, 원장이 예. 그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원장인데 맞아. 그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보니까 경찰 출신이라고 합니다. 경찰인데 비리로 잘려갖고 예. 아이코나로 갔던 뭐 그 코나이. 사람 예. 코나이인가? 이재명 성남시가 했던 그 지역 앞에 네, 코나이 뭐 중국 법인장 이랬던 네. 사람이 그 사람이 뻐꾸기 형이니까 네. 이재명이 최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는 일종의 비선 측근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연예인 누구의 아빠 백종선 그 사람이죠? 백종선 맞아요. 그 형님 강제 입원 때 나섰던 맞습니다. 백종선. 그 백종선. 네, 그 그 백종선. 사람을 최우양이 만났다는 거죠. 네. 만났고 두 사람이 김만배 재판 상황 궁금해하고 유동규는 어떤지 그런 것들 김만배 근황은 어떤지를 체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이 네. 보낸 메시지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네. 계속 주고받았어요. 김만배 쪽이랑. 미스터 리 17일 당대표 출마 선언하며 대표가 된 후에는 검경 일체의 수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함. 요거는 미스터 리 쪽의 상황을 최우양 헬멧맨이 전한 거죠. 네. 그리고 당대표 된 후 백보좌관은 대표실 내 직책을 맡을 것이라고 함.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네.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서 당선된 뒤에 네. 대표에 출마하겠다,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날이 네. 1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텔레그램에 나오는 것들이 날짜하고 딱딱 맞는 일치합니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측이 대선 후에도 계속 김만배 측과 네.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네.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재판이나 상황을 챙겼는데 네. 이 텔레그램 아까 그 위중교사 때 그 김 비서관한테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텔레그램 쓰시나요? 뭐 이렇게 네. 그런 정황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정황은 경찰이 뭐 통화 압수 통해서 뭐 통화 내용 뭐 어떻게 확보를 했겠죠.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이재명의 죄가 구속영장에 명기된 대로 네. 36년 6개월 또는 무기징역까지 또 예. 가능한 이런 부분이다라는 걸 구성하기 위해서 정말 수사를 오래도 했고 예. 참 고생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진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구속영장 내용 보고서는 네. 이건 뭐 단식 뭐 내지는 뭐 다른 거 방법이 없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검찰 수사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초기에는 막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어디까지 치고 온다 뭐 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예. 반대로 구속영장을 7날차에서 역순으로 시작해서 이제 단식을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까지도 그렇죠.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기가 막히게 영장 치는 날 네. 딱 입원해 버리잖아요. 네. 영장 치는 날 어떻게 응급실 누구는요? 어떤 분들은 그 저기 검찰이 막 야, 검찰이 입원하는 날짜 맞춰서 네. 영장을 쳤냐 그러시는데 네. 제 생각엔 반대예요. 영장 치는 거 딱 알고 입원한 네. 거예요. 그렇죠.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100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야, 그 자체로도 엄청난, 야,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거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